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3년 6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건축의 재발견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장영철 전숙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항상 같이 오시잖아요. 오늘은 오면서 두 분이 무슨 얘기 나누면서 오셨어요? 우주에 대한 얘기를. 씨앗과 우주? 우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예. 아니. 저장고. 아. 우주가 어떻게 저장고가 될 수 있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심오한데요. 두 분이 항상 한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방송을 하다 보면 오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라고 중간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수 쳐서 여쭤봤는데 씨앗과 우주 뭐 저장고 이런 얘기 하신 거는 오늘의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사물의 집 시리즈가 계속되는데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진짜 사물의 집, 그러네. 창고편을 할 건데요. 네. 그냥 창고가 아니라 이제 특별한 것들의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로 이제 약하거나 위험하거나 귀하거나 한 것들의 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물의 집이라는 큰 제목이 있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그 안에서 인간도 많은 활동을 하고 머무르는 시간도 길고 한 건데 창고, 스토어하우스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주로 사물들을 위한 공간인 진짜 거네요. 집주인이 사물들이 되시는 거죠. 그렇군요. 언뜻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저장고, 창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처음에 서두에 숙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취약하거나 잘 변하거나 뭐 아니면 위험하거나 소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들의 집도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떤 재료를 쓰느냐 이런 게 달라지긴 하겠네요. 네, 골자 그대로 이제 창고는 이제 영어로는 스토리지잖아요. 네. 창고 중에 대표적인 게 왜 우리 가까이에 뭐 각 집들마다 혹은 뭐 아파트마다 뭐 차고도 있을 수 있겠고요. 주차장, 차고. 네. 뭐 바로 밑에 혹은 옆에 다들 차를 두실 공간들 때문에 골머리잖아요. 그래서 차고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차고가 없어서 그냥 주차장이라고 하는 어떤 통합된 공간이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차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차를 둘 수 있는 둘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차고와 주차장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차고가 그 우리가 주택을 설계하다 보면 그 건축주 맞아. 중년 남성들의 로망이에요. 그래요? 차고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요. 아니 그건 미국이나 가능한 일 아닌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 뭐 판교나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데에 주택들을 지을 때 약간 대지를 넓게 쓸 수 있는 동네? 네. 대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죠. 단독 주택을 짓는 분들은 차고에 대한 로망들이 있어서 차고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때로는 뭐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차고 안에서 목공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내분은 나는 거기다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는데 남편이 거기다가 목공소를 차리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겠죠. 거기를 맨케이브 남자 동굴로 만들고 싶은 거죠. 실제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주택을 할 때 주차장이 집의 메인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장의 벽을 다 유리로 만들어갖고 자기가 뭐 있는 거실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저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현대건축 대표작 보는데 갑자기 응접실 안에 유리 어떤 쇼윈도 같은데 폭스바겐 이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보통은 뭐 2대 정도 들어가는 그런 차고를 요구하나요? 한 대를 넣기도 하고요. 한 대를 여유롭게 넣어서 그 나머지 공간들을 아까 뭐 목공소 공간으로 쓰시기도 하고 게임하는 공간을 쓰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고 뭐 탁구장을 같이 넣어달라는 분도 많다. 있고 그렇고요. 뭐 우리 가라지 세일 뭐 이런 거 가라지 밴드 뭐 이런 용어들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게 태어났죠. 그렇죠. 미국의 사실 서버일만에 발달한 주택들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나 가보신 분들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시체도 많이 숨기고요. 그렇죠. 그분들 차고를 굉장히 차고가 많은 배경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차고는 뭐 당연히 스티브 잡스 애플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의 거기서 차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실리콘밸리의 출발점이 가라지였고 그 가라지가 혁신적인 생각들의 인큐베이터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오피스를 얻을 자본은 없는 젊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시작하는 곳이 차고인 거죠. 집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그
저기 비트라에서 그 비트라라는 가구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가라지 컨셉의 그런 가구를 라인을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런 차고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날합판으로만 만들고 그 이미지 자체가 좀 날것에 그 마감이 깨끗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조금 더 저렴하고 네. 어떤 공간을 생각할 때 가라지라고 생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개념도 저는 확실히 바뀔 그런 장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가능성 있는. 왜냐하면은 전기차의 시대가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오디오도 훌륭한 오디오가 있죠.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도 편안하잖아요. 네. 가속도 얼마나. 그래서 냄새가 안 나겠네요. 기름 냄새가. 네, 기름 냄새가 안 나니까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그거를 오디오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공간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 차고에 카펫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가 사실은 집의 일부처럼 그냥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차박 그런 캠핑들도 많이 네. 하니까. 마이애미 그 포르쉐 타워라고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포르쉐에서 기획한 건물은 실제 포르쉐를 소유한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소위 말해서 열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들어와요. 오, 진짜요? 실제 존재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이 406호면 4층까지 차가 올라와요? 네. 그리고 그 차가 없으면 그 키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입주가 안 돼요. 야, 그 포르쉐 동호회들이 사는 곳이군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동호회인 주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바다뷰가 쭉 펼쳐져 있고 네. 타워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집 앞까지 그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이게 주차의 방식 이런 것도 나라별 특징을 진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럽 가면은 이게 갓길 주차를 집 앞에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해놨고, 일본 가면 꼭 차 자리 하나 만들어, 길 가다 보면 이렇게 2층 집에 차 들어가는 자리 하나 딱 있고, 뭐 우체통 하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딱 마치 규칙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차도 식구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좁으니까 동네 공영주차장에 뭐 거주자 우선 주차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아예 이렇게 차고라는 걸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참 나라별 조건에 따라서 주차가 방식이 확실히 변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어떻게 했대요? 그럼 차가 나오기 전에는 뭐지? 마차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집 앞에 그냥 세워뒀나요? 마차는 이제 말이 있었던 이제 창고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는 말은 따로 마구간으로 보내고, 그렇죠. 그다음 마차는 이제 마차를 보관하는 창고, 혹은 예전에 인력으로 하던 이제 가마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한옥 대가댁 가보면. 그 가마를 보관하던 곳이 따로 있어요. 차고네요, 차고. 그렇죠. 그게 차고였던 거죠. 대신에 이제 그게 부릉부릉 차는 아니고 사람이 들어나는 가마를 보관하던 곳이고 가마도 사실 집에 여러 채들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아버님이 타시는 거, 어머님이 타시는 거, 그다음에 아가씨가 타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돼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사극 보면 그러면 가마를 보내도록 하여라. 라는 차를 보내줬다는 거죠. 우버 서비스처럼. 4명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가마를 보내라 그러면.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집이 점점 좀 복합화되고 복층화되기 시작하면서 차고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비 안 맞고 사실은 직접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층화되면서는 이제 차고가 집의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우리 지금 현대적인 건축물들의 형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우리는 집 위에서 살고. 차들끼리 그러니까 모여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차대로 모으는 곳이 생겼고 아까 그 포르쉐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차마저도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그건 내연차인데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이는데 아마도 전기차 시대가 되면 차가 어쩌면 방의 일부가 되거나 집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디자인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차장의 위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면 현대사회에서 저희가 그 기둥 위치를 정하잖아요. 기둥 위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지하 주차장에 차를 3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4대를 주차하는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둥 간격을 정하고 그게 위로 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도 그 주차장의 기둥 간격에서 완전 결정적이네요.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두 분하고 같이 가봤던 아모레 퍼시픽 빌딩 주차장이 참 드물게 예쁜 주차장이었다. 예. 뭐 이런 생각이 근데 거기는 성의껏 디자인한 주차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분당에 네. 처음 사옥을 지을 때 주차장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주차장이 이제 여러 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차를 하는데 어느 날은 지하 어디 5층에 됐지? 세웠다가 지하 뭐 3층에 있다가 하니까 내 차 어딨지? 찾기 머신이 생겼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거 생기기 전에는 네. 이게 기억이 안 나고 매번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각 층별로 약간 그 사이니지를 바꿔서 네. 그리고 소리를 바꿔서 그걸로 연상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디자인 공간 기획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이 좀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또 주차장 하면은 이 잡담이 길어지는데 그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주차장 코엑스몰 주차장. 아니 진짜 많이 헤맨 것 같고 거기는 또 어딜 가려면 어느 구역에 되는 게 빠르다까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본 주차장 중에 가장 끔찍한 곳은 서울대병원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여기는 증축에 증축을 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레벨도 다르고 서울대병원이 그렇구나. 네, 그렇죠. 영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지하주차장에 가면 제가 되게 길을 잘 찾는 편이거든요. 제 차를 찾는데 항상 애로사항을 겪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가본 주차장 중에 제일 기분이 좋은 주차장이 서울에서 그 동대문 상가 AB동 있잖아요. 네. 진짜요? 네, 거기가 되게 좋은 게 그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옥상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거든요. 차가요? 예, 그게 주차장 출입구가 메리어트 호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있는데 그러면은 주차 엘리베이터가 한 4대가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요. 기계식 주차장처럼 이렇게 줄 맞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거기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가면 약간 좀 무섭긴 한데 덜컹덜컹 거리고 딱 올라가서 이제 한 7층 정도 레벨에서 내리거든요. 7층이나 예, 돼요? 7층에서 내리면 거기 동대문 종합상가 옥상에 딱 내리는데 거기에 그렇게 쫙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요, 느낌이. 빌딩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주차를 딱 시키는 거예요. 공용용원에. 그거 해보러 한번 가야겠네. 예, 그 동대문에 주차비는 괜찮나요? 주차비가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그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그런 대지의 면하고 이면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면 주차라고 하면 보통은 주차 출입구를 전면 도로가 있으면 구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라고 지침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걸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설계 지침을 보면 보통 주차장은 이면 도로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대로에서 들어가지 말아라. 바로 대로에서 들어가지 말고. 그게 뭐 어떤 정체를 유발할까봐 그런가요? 그렇죠. 뭐 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리고 합류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데 이제 줄을 서서 듣게 들어가니까 이면 도로로, 그러니까 뒤쪽 도로로 들어가면 교통 정체가 유발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같이 좀 둔한 사람들은 그래서 뺑뺑 몇 바퀴를 돌아서 찾아내는 입구를.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강남대로에 예를 들어서 도산대로에 제가 최근에 갔던 거는 도산대로인데 이면도로가 없는 그런 강남이 그게 좀 그렇죠. 그 큰 길은 엄청 차선이 많은데 이면도로들이 가느다랗잖아요. 네, 그 건물 중에 이제 송원아트센터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명한 건축가가 아까 얘기했던 헤르조그 드 뮤론이라는 건축가가 또 거기다가 이제 아주 뾰족한 형태로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쐐기 모양으로 옆에서 보면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그 들어가는 주차 출입구를 굉장히 화려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전면 도로에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이제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 내려가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 보이는 것도 중요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의리의리해? 자동차 주차장 입구가 실버 광이 나요. 진짜요? 네. 그게 트렌드가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 긁으면 내 차에 은색 묻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넓어서 긁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실버 광이 나는 좀 독특한 차량 진입 경험을 할 수가 있게 그럼 뭐 어떻게 램프가 긴가요? 뭐 뺑뺑 도나요? 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그다음에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 내려간 다음부터는. 그렇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코엑스 얘기를 하셨는데 코엑스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코엑스도 램프가 좀 어려워요. 운전하기가 사실 좀 무섭거든요.
초보 땐 진짜 예, 그게 식은땀 나죠. 특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요새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위에서 레이저가 맞다. 레이저가 딱 내려와가지고 초록색 레이저가 하면 되죠. 그래서 차에 주먹을 딱 맞출 수 있게. 되게 마치 신박하더라고요. 변기의 파리 같은 거군요.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그게 남자 소변기에 파리 같은 약간 게임하는 느낌도 들고. 진짜 그렇겠다. 운전 게임 하는 느낌이 들겠다. 이게 우리가 주차에 대해서 할 말이 많네요. 차가 재밌어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몰에 들어가는 길이 엄청 길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빙빙 돌다 보면 유체이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혼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최면적 효과도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새로 짓는 데는 다 지상 주차를 안 하고 지하로 넣고 그렇긴 한데 원래는 요즘 아파트들 필로티 구조로 많이 짓는 게 우리 예전에 르코르비지에 선생님 공부할 때 원래 차 넣는 대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 집주인 편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편이었군요. 저희 건축의 아버지 코르비제 선생님께서 네. 빌라 사보아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유형의 주택을 설계하는데요. 그때 이제 차가 집으로 들어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그래서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사보아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 U자 모양 생겼는데 그 U자 모양 생긴 이유가 차량이 들어오면 U턴을 해서 그 건물 밑에서 주택 밑에서 U턴을 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신발 벗고 들어갈 때 신발 돌려놓는 것 같은 건가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차 자체를 건물의 일부의 오브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저 설계한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면 분명히 굉장히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차도 당연히 우리 건물의 그러니까 파사드, 인면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차가 세대가 돼 있는 거는 이제 바깥 주인, 안 주인 그리고 그 외에 스페어 차까지를 세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붙어 있게 되어 있죠. 부잣집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예 우리 기계식 주차 빌딩 같은 거 평범한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타워들도 있지만 차들이 복층으로 아예 있는 그런 주차장들, 그러니까 차만을 위한 주차 건축물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통 주차장 건물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주차장 건물들은 좀 헐벗은 마감도 콘크리트, 없고 그냥 공항 주차장 이런 것들. 왜 저희 집 근처에 중구 주차장, 중구 공영 주차장 같은 데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외관을 하고 계셔서. 진짜요? 다닐 때마다 마음에 걸리시겠네요. 볼 때마다 재활용 창고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영 주차장이 입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마이애미의 헤르조그 드뮤론이 지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소가 또 독특해서 아마 기억해 놓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1111 링컨 로드라고 하는 곳이고. 쉽다. 여기는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는데. 카드로 짓는 집 그거요? 그렇죠. 건물로 치자면 사실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슬라브, 그다음에 기둥. 근데 기둥이 카드 모티브를 따서 이제 기둥이 아주 독특하게 약간의 사선 모양이나 형태를 이렇게 톡톡톡톡 꽂아 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아니 아까 포르쉐 가진 사람만 입주하는데도 마이애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마이애미에 이런 약간 팬시하고 판타지 아키텍처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천장의 높이를 이렇게 변화하면서 주차를 이렇게 다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 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닥 슬라브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서 하단에서 불빛을 비추면 건물이 굉장히 다양한 색채로 그 야간 경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차가 이뻐 보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주차장들이 발달하게 된 게 왜 그럼 주차장에 단순히 차를 세우는 곳만이 아니라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약간 그 볼거리가 복합적인 되네요. 공간이 되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놀이 공간이 되기 위해서 차를 필요로 했던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당장 영화관에 갈 때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경우는 아마 코엑스 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최근 들어서 다 극장에 가실 때 주차장이 편했는지를 아마 생각해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주차 검색 많이 하죠. 차를 갖고 갈 때는 주차비가 영화 볼 때 얼마 할인되나 이런 것도 그렇죠. 중요하고. 저희가 그 서울숲 맞은편에 성수동에 메가박스를 멀티플렉스를 설계를 했는데 가봤습니다. 거기 지하의 주차장이 250대가 들어가요.
250대. 네, 지하가 5층까지 되어 있고 주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안에 멀티플렉스는 7개관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왜 주차가 이렇게 많을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주차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관객들이 들어올 때 한 사람이 차를 한 대 가져올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관이 200명이 들어간다. 그 계산을 다 해서 하는 거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 차가 순환하는 속도까지를 계산해서 주차 대수를 환산하는 거거든요. 우와. 저만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차가 우리 삶이랑 굉장히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일부, 생활의 일부, 네. 이제 곧 집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몸의 일부가 되면 좀 무섭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하는 걸 보면. 그러다 보니까 차고도 뭐 집이나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건축, 그리고 뭐 도시랑 또 일체화되고 있는 중인 거죠.